스티어링 휠 열선 꺼줘. 자동차 핸들 열선을 We're chasing the easy life. We're chasing the easy life. We're chasing the easy life. We're chasing the sun tonight. We're chasing the easy life, easy life. 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맨TV 양승호입니다. 오늘 보실 차량 르노 그랑 콜레오스의 사륜구동 가솔린 2.0 터보입니다. 이렇게 가을에 또 끝자락에 지금 눈도 살짝 섞인 비가 오고 있긴 한데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르노 그랑 콜레오스 사륜구동 가솔린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르노 그랑 콜레오스는 가솔린이 2륜과 사륜구동 나오는데, 2륜구동은 전륜의 7단 DCT, 사륜구동은 8단 오토 미션이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미션의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사륜구동이 무게가 100kg 정도 가까이 무겁기 때문에 연비가 조금 떨어집니다. 2륜구동에 비해서. 그래서 공인연비 차이로 약 1.78km 정도의 공인연비 차이가 생기고요. 사륜구동이라고 해서 사륜구동 차량의 어디 부분에도 사륜구동을 뜻하는 그런 4WD나 뭐 그런 표식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타이어는 금호 크루젠이 순정 타이어로 장착이 되고, 알핀 트림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알핀 트림만의 파란색의 포인트들이 곳곳에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사륜구동이라고 뜻하는 포인트는 전혀 없다는 거,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핀 트림이다 보니까 전면도 이런 식으로 파란색의 포인트가 들어가고요. 로장주 마크 조이로도 파란색의 그릴의 포인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론트 쪽에도 측면에도 사륜구동의 표식이 없다는 점은 조금 독특한 것 같아요. 사륜구동은 어떻게든 이제 모든 차량에서 사륜구동이 대부분은 최상위 트림에 속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륜구동을 알려야 하는 입장이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사륜구동의 뜻하는 그래서 얼핏 이게 이게 알핀의 A인데 4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휠은 20인치, 2륜구동에서는 19인치, 20인치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확실히 디자인은 이제 적응이 돼서 그런지 정말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화이트 컬러에서는 이렇게 알핀의 파란색의 포인트가 조금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휠의 컬러도 대비가 되다 보니까 바디랑 좀 더 그 그레이 톤, 실버 유광 실버 톤의 컬러도 좀 더 잘 보이는 것 같고, 리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조금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블랙 컬러는 오히려 굉장히 좀 스포티한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컬러의 차이인데 블랙 컬러가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사륜구동이 그 어디에도 표시가 안 되면 안 되죠, 우리는. 그래서 찾다 보니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4WD. 네, B필러, 이 유리에 B필러에 붙어 있습니다, 4WD가. 저 엠블럼이 너무 간지가 나서 여기도 하나 딱 부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사륜구동 사시는 오너분들 있으면 이거 추가 주문해서 앞뒤로 하나씩 더 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비발디 파크에 이렇게 한적한 주차장에 잠깐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예쁜 단풍 배경으로 찍다 보니까 이렇게 주차한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테일램프는 보면 볼수록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차체는 가까이서 볼 땐 잘 모르는데 멀리서 보면은 와이드보다는 이 위아래로 좀 길어요. 긴 느낌이. 그래서 그게 이제 실제 그 승차감이랑 차량에 탑승했을 때도 많이 느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QM6 오너이다 보니까 QM6랑도 비교를 하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QM6를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QM6에서는 이 휀다 휠 아치도 그렇고 뒷범퍼, 앞범퍼에도 그렇고 그냥 플라스틱 도장이 안 된 몰딩으로 처리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콜레오스에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부분들 분명히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또 무늬를 또 넣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색이 돼서 백화현상이 나중에 오더라도 그 백화현상 느낌이 이런 느낌일 거거든요. 위보단 아래.
그러니까 위쪽이 아마 백화현상이 더 빨리 올 텐데, 그럴 때 이제 또 그 톤이 좀 맞춰지지 않을까,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그런 부분을 최소화한 것 같습니다. 리어의 와이퍼는 후진등을 넣으면 자동으로 작동이 되고요. 히든 타입은 아닙니다. 트렁크 버튼은 요 최하단에 있어요. 번호판 위에. 와, 트렁크 공간 정말 넓고요. 키가 작으신 분들도 짐을 오르락내리락 하기 그렇게까지 쉽지는 않은 높이입니다. 요즘 차들 치고는 좀 높은 프로포션을 가지고 있고요. 트렁크 등은 한 개, 시거잭도 있고, 트렁크 아래쪽에 수납함이 또 이렇게 깊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시트를 접을 수는 없고요. 네, 직접 여기서 이렇게 접어주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다 내려간 거고요. 시트는 6대4로 폴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차박을 하기에 정말 QM6보다는 훨씬 더 좋은 그런 공간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키가 180 넘는 분들도 그랑클리어스에서만큼은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이고, 시트가 앞뒤로 움직여지지는 않아서 평탄화를 위한 그런 작업을 하게 되죠. 이 부분만을 하게 된다면 더 그 180 이상의 분들도 충분히 차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공간이 보여지고, 또 실제로 이 전고도 높다 보니까 많이 파였죠. 이렇게 울룩하게 파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차에 타서 앉아서 밥을 먹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고. 썬루프가 없는 장점이죠. 또 QM6 같은 경우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는데, 그 파노라마 썬루프 때문에 많이 내려오죠. 그래서 차 안에서 차박을 할 때 좀 힘든 점이 있는데, 그랑콜레오스는 차박에 좋게 보입니다. 살짝 리클라이닝도 가능하고, 알핀 트림이다 보니까 스웨이드도 들어가고, 이렇게 파란색 포인트들이 군데군데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요. 엉덩이 부분에는 또 스웨이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엉덩이 부분에 스웨이드가 있으면 사람이 되게 미끌미끌 해야 좀 편한데, 딱 이게 잡아주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점은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엉덩이 부분까지 스웨이드가 없는 거. 그리고 컵홀더, 여기에 열선 버튼이 들어갔죠, QM6에서는. 자, 그리고 2열을 위한 이렇게 온도 조절 장치도 있습니다. 2열에는 3단 열선도 터치로 가능하고, USB-C 타입 충전 단자도 2개나 있고요. 레그룸은 이 정도로 QM6만큼 굉장히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헤드룸 같은 경우는 진짜 주먹이 하나, 둘, 셋, 3개 정도 들어갈 만큼 정말 그 헤드룸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서 끝에서 꺾어지거든요. 그래서 독서등도 있고 손잡이도 있고 정말 많이 헤드룸 공간을 확보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창문 2열에는 오디오에 보스 엠블럼이 위든 아래든 따로 들어가진 않고요. 햇빛 가리개도 없습니다. 창문은 원터치, 그리고 다 열리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고, 올리는 것도 원터치입니다. 자, 이번엔 1열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1열에서는 도어 캐치에서 잠그고를 할 수 있는데, 2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국산차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도어 트림부터 좀 다른데요. 도어 트림에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게 어떤 컬러 트리밍이 아니라 이게 앰비언트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앰비언트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스웨이드 소재와 가죽 마감이 돼서 이 급에 비해서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게 해주고, 1열에도 오디오에는 보스 마크가 없습니다, 도어 트림에. 자, 그리고 1열 시트를 보면 1열 시트에는 헤드레스트 디자인도 조금 더 스포티하고 앞으로 나와 있어서 머리를 잘 받쳐주고요. 스웨이드로 등 부분과 헤드 머리 부분이 감싸지고, 이 사이드 부스터 쪽에 이 부분에 또 스웨이드를 넣었어요. 사실 이 부분에 스웨이드는 크게 필요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냥 디자인적으로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핀 엠블럼이 또 들어가 있고요. 알핀 엠블럼이 이렇게 자수로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고급진데,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도 멋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대부분 이 가운데다 넣는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 볼스터가 두껍고 이 버킷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센터 패시아는 이렇게 모니터가, 네, 조수석이 하나, 그리고 둘, 셋, 이렇게 3개의 모니터가 들어가고, 이렇게 봤을 땐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는 밝게 잘 보이는 조수석 모니터입니다. 보스 오디오, 우리 눈높이에 있는 이 트위터에서만 보스의 엠블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시보드도 스웨이드로 마감이 되어 있어. 스웨이드와 파란색 스티치, 정말 그 고급스러움을 잘 보여주고, 이 아랫부분은 사실 뭐로 마감이 되는지 안 보이는데, 그 안 보이니까 사실 뭐로 마감이 됐어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죠.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튀어나와서 아래쪽을 좀 감추는 디자인. 대시보드 수납함은 이렇게 푸시 방식이고, 기어박스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수납 공간, 그리고 USB 충전 단자, A와 C거잭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카메라 하나 정도는 들어갈 공간인 것 같고, 컵홀더도 굉장히 쓰기 좋은 위치에 잘 되어 있고요. 컵홀더의 막에도 이렇게 닫을 수가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부터 꼭 필요한 부분들은 물리 버튼으로 나와 있습니다. 손풍구 같은 경우는 이런 디자인인데, 손풍구 어떤 방향지 같은 거 달기 좋게, 찝기 좋게 이렇게 블레이드 타입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이렇고 끝에는 이렇게 한 단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마감이 굉장히 고급스럽죠. 이 스웨이드와 이 많은 모니터와 이 위쪽은 또 우레탄 같은 거 마감인데, 되게 어쨌든 고급스럽습니다. 프레임리스 룸밀러 위쪽까지도 이렇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이 헤드라이너가 저는 이런 스웨이드 소재가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선바이저에는 LED가 이렇게. 그랑콜레스 AV 모니터는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당연히 가능하고요. 여기서 미디어 갤러리, 티맵 스토어를 통해서 이렇게 웨일, 네이버 웨일도 다운을 받아서 네이버에 접속도 할 수 있고, 티맵 오토와 누구 오토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라운드 뷰도 가능해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오프로드 차량은 아니지만 SUV답게 이렇게 바닥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와, 여기가 지금 굉장히 빡셉니다, 여러분. 완전 오프로드에 왔는데,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오, 편리하네. 이 웨일은 말 그대로 브라우저인데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브라우저죠. 그래서 네이버로 들어갈 수도 있고, 네이버에 굿맨 검색 많이 해주십시오. 네이버에 굿맨을 검색하면 이렇게 제가 나와요. 그리고 제 블로그도 있고, 네이버 TV도 있고, 네이버 TV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이버 TV에서 클립 많이 보시고, 이제 클립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쇼츠 같은 이제 쇼폼이죠. 여기에 최근에 이렇게 그랑콜레어스의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소리도 켜볼까요? 그리고 다시 홈 버튼 누르면 이 로장주 마크가 홈 버튼이고, 이렇게 스마트폰처럼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테일게이트 열기도 되고, 웰컴 라이트, 무선 충전, HUD, 오토 홀드 이런 거 끄고 켜고를 다 할 수 있죠. 경사로 조속 주행 기능도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끄고 켜고가 가능하네요. 또 이것도 끄면은 도어에 안 보이는데 키면 보이죠. 앰비언트 진짜 밝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점. 스크린샷도 가능하고, 스크린 청소, 차선 유지 보조 이런 것들도 모두 다 반자율 주행에 관련된 것들도 다 가능합니다. 주유를 누르면 가까운 그 주유소를 안내를 해주는 것 같고요. 아리야, 르노 성수로 가자. 몇 번째 장소로 와, 갈까요? 르노 선수라고 했는데도 딱 알아듣는 거 보면 정말 똑똑하다고. 선수 사업소까지 티맵 추천 경로를 정말 똑똑하다고 할 수 있죠. 충의로 그리고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거쳐가는 경로입니다. 이렇게 조수석에서는 또 이렇게 뭐 따로 웨일, 블로그도 한번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 볼게요. 굿맨 블로그, 이게 모바일 버전으로 뜨네요. 굿맨 블로그도 한번 들어가 주시고, 굿맨 유튜브도 들어갈 수 있는지 볼게요. 굿맨 TV 유튜브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쇼츠도 확인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 조수석의 모니터 같은 경우는 운전할 때 방해하면 안 되다 보니까 운전석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이렇게 고개 돌려도 안 보여요. 그래서 딱 이렇게 이 위치에서만 딱 보이게끔 안전과 관련된 에코, 컴포트, 스포츠, AI, 스노우, 오프로드. 스노우와 오프로드는 시속 40km 미만에서만 가능하고요. 에코 모드,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마다 이런 그래픽이 적용돼서 고급스럽습니다. 기어 노브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운전석으로 들어가 볼게요. 운전석 같은 경우 굉장히 신기한 게, 문을 열 때 잘 보세요, 여러분. 문을 열면 이렇게 시트가 튀어나오는데, 이 시트 튀어나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요. 그러니까 뒤로 밀리는 속도도 빠르고, 탔을 때 나를 조여주는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그게 답답함이 전혀 없이 잘 되는 것 같고, 도어 트림에는 이 정도 버튼들이 있습니다. 운전석만 이렇게 메모리 시트가 가능하고요.
트렁크 버튼도 여기 또 따로 물리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도 되지만 여기 물리적으로 또 따로 있다는 점. 전동 시트는 당연히 가능하고 벨트가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전 좌석에 다 제공이 된다는 점.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굉장히 좀 이 그립감도 좋고, 온도가 추우니까 알아서 스티어링 휠 열선이 또 켜집니다. 요 계기판은 이런 많은 정보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픽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그래픽이 현대 기아보다도 훨씬 더 그래픽 자체는 나은 것 같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스피드 리미터, 액티브 드라이브 어시스트 이런 식으로도 보여주고, 에코 코치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에코 RPM이 없다 보니까 최대한 그 연비 주행을 돕는 그런 기능인 것 같습니다. 컴포트 모드에서는 또 RPM 확인이 되는구나. 그 HUD에서는 정말 많은 화면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비를 입력하면은 이렇게 내비에 관련된 화면이 이렇게 와이드하게 잘 보여져서 운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전동 시트를 움직일 때마다 이게 메모리 시트로 저장을 할 건지가 뜹니다. 아리아 비발디 파크로 가자.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600m 앞에 비발디 파크 오션월드까지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2.0 가솔린 터보에 사륜구동까지 있어서 무게가 1800kg 정도 나갑니다. 이 급의 SUV 치고는 또 그렇게 무거운 무게는 아니지만 또 가벼운 무게도 아니거든요. 이륜구동이랑 사륜구동의 무게 차이가 100kg이나 납니다. 민첩성과 굉장히 연관이 되죠. 그 민첩성이 또 좋다라는 거는 출력과 토크가 아주 높거나 디젤처럼, 아니면 차가 너무 완전히 가벼워서 이렇게 통통 튕겨 나간다던가 무겁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하지만 민첩하다라고 하기에는 살짝 부족한, 민첩하기까지 하진 않습니다. 콜리오스를 이렇게 봤을 때도 차가 조금 이렇게 옆으로 넓기보다는 위로 좀 높다라는 느낌은 많이 들긴 하는데, 그렇다고 헤드룸이 막 많이 넓진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타보면 고속도로 같은 데서 멀리 내다보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요즘 SUV들은 차가 SUV인데 굉장히 낮아요.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낮아서 굉장히 앞에 차만 보이지 앞에 차까지 보이진 않거든요. 뭐 지바겐 같은 차를 타야 그나마 이제 멀리 내다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멀리 내다 보일 만큼 이 시트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싫어하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오히려 안전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멀리 내다보고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여유롭게 앞상황, 앞에 상황까지 다 내다보면서 운전할 수 있고, MVH 면에서도 동급의 경쟁 모델들 대비 0.5점 더 높은 아주 우수한 점수를 받은 모델이 바로 이 그랑콜레오스 가솔린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으나 100km 달리고 있는데도 MVH 정말 잘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와이퍼질 소리도 안 나고, 거기에 더군다나 썬루프가 없다 보니까 우박이야 우박. 일단 패들 시프트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박이 그치고 나서는 빗살이 굉장히 두껍고, 우박도 지금 포함도 되어 있긴 한데 크기 대비해서는 실내로 유입되는 소음은 그렇게까지 크진 않습니다. 이럴 때는 그랑콜레오스에 있는 액티브 드라이버 어시스트 기능이 그래도 안전운전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 이 사륜구동 시스템이 기본적으로는 전륜과 후륜의 배분이 100대 0으로 출발을 하지만, 이런 빗길에서는 자동으로 9대1, 8대2, 7대3, 6대4, 최대 5대5까지 구동력 배분을 차량이 알아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튼 한 번으로 바로 반자율주행 모드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그래픽이 터널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바로바로 반응을 해서 바로바로 컬러 변경이 또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응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헤드라이트만큼이나 굉장히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아리야, 스티어링 휠 열선 꺼줘. 자동차 핸들 열선을 뺄게요. 와, 진짜 잘 알아듣네요, 진짜. 와, 소름이다. 아리야, 오늘 날씨 어때? 오늘 수면 하늘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는 그치겠습니다. 최고 기온 9도, 최저 기온 0도로 어제보다 포근하겠어요. 비 소식이 있으니 우산 잊지 마세요. 서울 시내 주행 포함해서 연비는 현재 9.1km를 보여주고 있고요. 공인 연비는 참고로 9.8km입니다. 이륜구동의 공인 연비는 11몇 km인데 사륜구동이 이제 9.8km의 공인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노면에서의 안 좋은 승차감들이 타이어를 통해서 운전자까지 전달되는 나쁜 느낌들은 아직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이런 터널이나 교량 이음새 부분에서 이제 그런 덜컹거림이 많이 생기는데 크게 전달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자잘자잘한 것들은 정말 잘 걸러주고 있거든요, 차가. 근데 오히려 그 자잘자잘한 느낌들은 거의 엉덩이 전달되는 게 없는데 큰 것들에서 준 느낌이 팍팍팍팍 옵니다. 저는 시트를 좀 많이 올리고 운전을 하는 편인데 레이싱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낮은 거보다 높은 게 주차며 뭐며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운전에는. 그래서 낮은 포지션으로 운전하는, 정말 낮은 포지션 최대한 내려서 운전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시트를 높여서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 주행에서도 고속도로에서도 앞차 혹은 앞차의 그 상황을 보면서 방어운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랑콜레오스의 시트 포지션 정말 우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트 포지션을 올렸는데도 전면 유리가 그렇게까지 또 크진 않아요. 답답함이 없습니다, 시트 포지션에서. 내 시야에서 이 상단부에 가려지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큰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변속을 하거나 혹은 변속을 다운시프트를 치거나 그런 부분들이 고속도로에서 전혀 고속에서는 전혀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8단으로 가고 있는지 7단으로 가고 있는지조차 이 가솔린에서도 RPM을 확인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이 발끝의 느낌 그리고 엔진의 소리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차량의 RPM을 느끼면서 연비를 조절을 또 해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RPM 게이지가 없는 거는 조금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가솔린에서는. 하이브리드에서는 굳이 RPM을 안 봐도 된다고 쳐도 이제 고속도로를 나가서 국도에서는 또 어떤 느낌을 보여줄지 한번 타보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211마력이라는 마력이 차가 뭐 힘들어 한다거나 고속도로에서 고속주행을 할 때 차량이 힘들어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50km 이상으로 고속에서 주행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마력과 토크가 조금 낮은 세팅 값이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 이 엔진을 사용하는 타사에서는 최대 270마력까지도 사용하는 그런 차량이 있지만 그랑콜레오스에서는 211마력으로 오히려 디튠을 했죠. 최대한으로 올리게 되면 엔진을 계속 고RPM 써야 되고 내구성도 아마 안 좋아질 거고 소음도 큽니다. 그런데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만족스러운 여기서
211마력으로도 제가 타보니 고속도로에서도 전혀 부족함 없이 충분하고, 오히려 이제 소음도 더 좋고 엔진이 힘들어하는 것도 크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낮은 마력과 낮은 토크 2.0 가솔린 이런 모델들은 국도가 정말 중요해요. 가솔린 같은 경우는 최대 토크 발휘 시점이 3000, 4000 rpm 정도가 되다 보니까 자연흡기에선 4000 rpm 이상, 터보에서는 이제 2000 rpm은 최소 넘어야 이제 최대 토크가 발휘가 되는데, 그 최대 토크 발휘 시점까지 가기 전에 이제 차를 또 브레이킹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연비에도 안 좋고 굉장히 피곤하죠, 사람이. 가솔린이 초반엔 저속에서는 풀악셀을 밟으면 시내 주행에서도 지금 변속되는 타이밍이라든지 그런 걸 전혀 못 느끼겠어요, 여러분. 경쟁 모델들에 비해서 그 롤 제어도 잘 되고 상하 제어도 굉장히 잘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점이 경쟁 모델들 대비해서 그렇게 잘 된다라고는 잘 모르겠어요. 이 차가 굉장히 차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롤 제어랑 상하 제어가 경쟁 모델들 대비해서 더 좋더라고 하더라도 애초에 차 자체의 전구가 높다 보니까 더 되는 것도 잘 맞는 것 같긴 해요. 탄력 받지 말고 뒤에 차도 아예 없다 보니까 제일 이제 낮은 속도에서 출발. 지금이 변속 타이밍인 것 같아요. 오, 소리가 RPM이 정말 많이 올라가기 전에 변속하고 그게 느껴지는데, 사실 차에 관심 크게 없으신 분들은 변속 타이밍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하고요. 차가 전혀 힘들어하는 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전혀 모르겠고요. 고속에서의 승차감은 굉장히 좋은데, 이 저속에서 이 국도에 놓으면 안 좋은 곳을 와보니까 확실히 조금 아쉽다. 승차감 조금 아쉽다. 휠을 20인치 말고 19인치 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요게 조금 아쉽네요. 지금 르노 그랑 콜레오스를 2시간 가까이 시승을 하고 있는데 단점 딱히 모르겠는데, 이 저속에서의 승차감이, 저속에서 그 승차감의 그 단점이 조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엔딩 코스를 한번 타이트하게 한번 타볼게요. 그 롤 제어랑 상하 제어가 잘 되고 있다 보니까 차가 흔들림은 많이 적은 것 같아요. 이런 와인딩 코스에서도 가족들 태우고 그냥 조심히만 운전하면 크게 뭐 멀미난다 이런 얘기는 안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포티한 주행이 되진 않아요, 사실. 그렇지만 이런 패밀리카는 가족들한테, 탑승객들한테 멀미를 주지 않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죠. 저속에서는 승차감이 이런 노면 안 좋은 부분 지날 때 조금 아쉽긴 한데, 속도가 났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느껴진단 말이죠. 차량이 일단 기본적으로 잘 나가요. 그래서 연비주행을 하기 쉽지는 않는데,
대한 연비주행 한번 해볼게요. 100km로 크루징 마치고요. 주행 시 스티어링 휠 핸들 잡으라는 신호는 조금 늦게 오는 편인 것 같아요. 연비주행을 시작하자마자 연비는 12km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 반잘주행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는데 12월 달에 OTA를 통해서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르노 그랑 콜리오스는 OTA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소를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소프트웨어적인 해결은 얼마든지 OTA를 통해서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속도로에서 연비주행을 했을 때 연비 12km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 또 연비주행을 하냐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다른 유튜버 분들은 이제 16km까지도 연비가 나오시더라고요. 똑같은 사륜구동 기준. 연비는 평균적으로 최대 16에서 적게는 9km까지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르노 그랑 콜레오스 사륜구동 가솔린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하이브리드처럼 변속 충격이 없습니다. 르노 그랑 콜레오스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디테일한 시승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